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된 지 49일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합니다. 네, 김준일 기자가 먼저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38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그러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26일부터 나흘 연속 지금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수도권이 5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2차 대유에 8월 15일 집회 이후에 지금 8월 10일 이후에. 예, 네, 이후에 처음이고. 이제 처음이라서 예. 굉장히 좀 청신호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역 발생이 23명이고 해외 유입이 15명인데 네. 여전히 수도권에서 17명이 나와서 수도권은 아직도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관악구 사우나에서 29명, 도봉구 센터에서 27명, 그리고 포항시의 어르신 모임방에서 11명 등 지금 어허. 소규모 네. 집단 감염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죠? 그 확진자 수가 사실 많이 줄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제 네. 바로 우리가 또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아무리 우리가 좀 자제하라고 해도 네.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어르신과의 만남이 되게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확산될 기회도 있고 특히 고위험군에 전파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 흔히 빨간 약으로 알려져 있죠. 소독약 포비돈 요오드액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이 지금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로서 교수님이 보시는 이번 연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포비돈 요오드액은 베타딘 이렇게 포비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살균제로 그동안 많이 쓰던 겁니다. 네. 사실은 상당히 강력한 살균제여서 세균뿐 아니라 바이러스도 충분히 살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지속 시간이 짧아서 결국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헹구면 그 네. 입안에서 바이러스는 없어지지만 어허. 이게 예방약으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비돈 요오드액을 입을 씻었다 그래서 균이 안 들어오냐 잠깐은 안 들어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세척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특히 이렇게 되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먹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이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예. 먹으면 뭐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가 있나요? 이 먹으면은 굉장히 자극이 있어서요. 실제로 위장관에도 안 좋고 어쨌든 네. 이건 기본적인 용도가 세척제 소독약이지 네. 먹으라고 만들어진 약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방역 당국에서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정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교수님도 앞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께 꼭 지켜야 할 추석 방역 수칙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이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예. 그렇지만 많이 모일수록 또 위험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대규모 모임은 좀 피하자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성묘 또는 또 고향에 내려가서 또 다시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족 전체가 가는 것은 하여튼 가급적 피해야지 된다 이제 하는 것이고. 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뉴스가 났어요.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암호를 풀었다. 네네. 그 말은 사실 한국에서 했었던 진단검사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훌륭하다 하는 것이어서 예. 추석에도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박준 변호사, 오늘 네. 방역 당국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네. 밝혔죠. 1일 50명 이하입니다. 예. 원하는 뭐 수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추석이겠죠. 추석 연휴 동안 또 그 이후에 50명 이하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안심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50명이라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아하. 문제는 이 명절 동안 뭐 네. 휴게소 들릴 때도 그 방역 수칙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최대한 좀 짧게 최대한 사람들 뭐 마주치지 않게 네.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개천절 집회인데요. 김주일 기자, 오늘 서울시가 다시 한번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예, 집회 금지 조치를 완료를 했고 네.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일단은 뭐 차량 시위도 뭐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차량 집회 전후로 일단은 집회를 하려면 또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 예. 집회를 하려면은 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허. 그 이후에 뭐 이를테면 식사를 한다든지 또 모여서 다른 데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량 집회도 못하게 막겠다라는 게 서울시와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박준 변호사 네. 어떻습니까?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차량 시위 자체가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너무 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시키는 것도 반대다 이런 시민단체 발표도 있고 해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참여연대는 이거를 좀 과도한 집회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집회 자유 같은 경우는 시위나 이런 거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네. 방역에만 위배만 안 된다면 해줘야 되는데 예. 차량 안에서 한다면 사실상 전파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에 8.15 때 허가를 해줬는데 위반을 해가지고 퍼졌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창문 열고 또 소리 지르고 또 그 네. 안에 사람들 많이 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 네.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방역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원에서도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 지난 예. 4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아예 이제 셧다운 조치, 외출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일부가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아, 거기에서도 벌금형이 나왔어요. 호주에서도. 그래서 예.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이제 제한할 수 있거나 뭐 금지할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해외에서도 있긴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박준 변호사는 예상 못할 변수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예상이 되는 문제들도 꽤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차량 시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임이 분명히 며칠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차량 시위를 위한 여러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준비 과정도 당연히 모임과 연결된다. 밥 먹습니다 또. 바로 그거죠. 예. 모여서 어쨌든 차량 시위 전이든 중간이든 후든 식사를 할 합니다. 것이다. 같이 모여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 시위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예견 가능한데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결정을 과연 내릴지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8.15 때 정말 그걸 믿고 예. 허가를 했다가 지금 어쩌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뭐 좀 반면교사 삼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금 성남에서는 지금 이미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아마 뭐 허가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합니다. 네. 코로나19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 상황 살펴봤습니다.